안녕하세요. 2026년 8월 1일 태국 뉴스입니다. 수라삭 관광체육부 장관이 관광체육부를 문화관광부와 스포츠부로 분리하는 안건을 이번 의회회기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내각 승인을 거쳐 올해 아니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일각에서 제기되는 예산 감축 우려에 대해 수라삭 장관은 애초에 부서별로 예산이 명확히 나뉘어 있어 분리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차다 정부 대변인이 내각회의에서 부가가치세율 7% 유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인하 기한은 내년 9월 말까지로 연장되며 이에 따라 모든 재화와 용역,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지방세를 포함해 7%로 계속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태국 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전략을 승인하고 남부물류 인프라와 기업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디지털경제사회부는 태국 최초의 국가 차원 빅데이터 발전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경제적 가치를 35%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춘폰과 라농 항만을 잇는 미식링크 철도 인프라 사업을 본격 추진해 아세안의 핵심 물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100여 건의 규제를 1에서 2개월 안에 정비하고 에너지 전환과 인재 양성 등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장기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콕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건수는 늘었지만 전체 거래 금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피안 나킴 파타라 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방콕과 인근 수도권의 주택거래 유닛수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체 총이체 금액은 역성장했습니다. 이는 고물가와 대출 심사 강화로 실수요층이 저렴한 알뜰형 상품을 찾고 있고 현금이 급한 집주인들이 중고주택 가격을 대폭 낮추면서 가격 파괴 경쟁이 벌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태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깊어지면서 대형 디벨로퍼인 그랜드 에셋 호텔즈 앤드 프로퍼티가 잇따라 회사채 원리금 상환과 이자 지급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서 3억 밭 규모의 회사채 디폴트를 선언한 데 이어 최근 7억 9천만 밭 규모의 회사채 이자 지급까지 연기하며 유동성 위기를 드러냈습니다. 회사 측은 시장 침체와 자산 매각 지연을 원인으로 꼽으며 채권단과 만기 연장 협상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건설 부동산 업계 전반의 연쇄 위기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에너지 수송로가 봉쇄 위기에 직면하면서 태국 경제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아티엣 아세안 경제 전문 부교수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카스피해 등 핵심 원유 수송로의 타격으로 하루 1680만 배럴의 공급량이 증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유가가 $100를 넘어설 경우 원유 수입국인 태국의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최대 3.3%까지 치솟으며 국민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태국 경제의 2분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및 석유 부문의 부진과 관광객 회복 지연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타격을 입었으나 글로벌 IT 수요 호조와 인공지능 관련 투자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와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와 체질 개선을 서두르는 한편 하반기 추가 부양책을 통해 반등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유명 관광지인 수라탄이 코사무이 섬에서 한 달 넘게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등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취수원 고갈로 주민과 상인들이 큰 고통을 겪다 제셋 내무부 차관은 상수도국에 비상대응을 지시하고 전면적인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육상수송과 해저 송수관을 통해 매일 대량의 물을 공급하고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인공강우를 살포해 저수지 수위를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아울러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수자원 안보 마스터 플랜에 수립해 근본적인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육상교통국과 손잡고 고강도 행정 제재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범칙금을 미납한 운전자는 매년 내야 하는 차량 세금 자체는 낼 수 있지만
체납액을 모두 완납하기 전까지는 차량 전면에 부착하는 정식 주행허가, 납부 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납 정보가 육상교통국 전산망과 실시간 연계된다며 도로 위 안전을 높이고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인 만큼 운전자들의 신속한 정리를 당부했습니다. 얼마 전 나프라오 지역의 맥주홀 화재 사건으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태국 소비자위원회가 방콕 시내 주요 고층 콘도미니엄 50곳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8층 이상이거나 대형 건축물은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 6m 폭의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조사 결과 다수의 유명 콘도들이 시정 통보를 무시한 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위원회는 방콕시가 더 이상 안전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고 강력한 관리, 감독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관광객과 현지인 간의 물리적 충돌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태국 보이콧 조짐까지 고개 내밀자 태국 관광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타타니 관광청장은 최근의 마찰은 일부 개인의 해프닝일 뿐 태국 전체의 성향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온라인상에서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이 격화되거나 이를 틈탄 제3자의 악의적 여론 공작을 경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당국은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전통과 문화를 결합한 소프트 파워를 극대화해 지속 가능한 관광 경제의 기틀을 다져나갈 방침입니다. 방콕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내연기관 뚝뚝이 도심 운행 제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태국 육상교통국은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주요 관광지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연기관 3륜 택시의 도심 운행을 금지하는 법령 초안을 마련하고 한 달간 대국민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환경 친화적인 전기 3륜 택시는 예외적으로 운행이 허용됩니다. 당국은 이번 규제를 통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를 다져나갈 방침입니다. 북부 치앙마이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에이즈 감염 환자가 급증해 보건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치앙마이 보건국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매일 평균 2명꼴로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과 청년층의 확산세가 뚜렷합니다. 당국은 매독과 임질 등 다른 성병의 급증이 에이즈 확산의 전조 증상이라며 성관계 시 콘돔 사용을 철저히 하고 노출 전 예방요법인 프리프와 응급 항바이러스제 펩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국에서 퇴직연금이나 사내 적립기금이 없는 기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근로자 복지기금이 신설되어 급여의 0.25%가 의무 공제됩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미가입 사업장의 고용주와 근로자는 시행 초기 5년 동안 각각 급여의 0.25%를 부담하며 이후 0.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적립된 기금은 퇴사나 정년퇴직 혹은 사망 시 본인이나 유가족에게 이자와 함께 전액 환급됩니다. 당국은 이를 통해 은퇴 저축이 없는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타야에서 저렴한 관광 상품을 미끼로 인도인 관광객들을 유인해 감금하고 거액의 몸값을 요구한 납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파타야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닷새 동안 굶주린 채 묶여있던 인도 국적 관광객 3명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5인조 납치 조직에 의해 끔찍한 고문을 당하며 인도에 있는 가족들에게 700만 루피의 몸값을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들의 행적을 쫓는 한편 저가 관광을 가장한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촌부리 파타야에서 오토바이 강도를 목적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태국인 일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암매장한 흉악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아누틴 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수사와 최고 형량 처벌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6일 새벽 파타야 박라문군 후아이아이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선 러시아 국적의 남매 22세 여성 디아나 씨와 남동생 17세 로만 군이 실종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어머니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추적 끝에 숲속에서 새로 파묻힌 흙무덤을 발견했고 그 아래에서 해체된 상태로 암매장된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추적 끝에 사케오 지역 등에서 주요 용의자인 39세의 통과 43세의 뽕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용의자 봉의 검거 현장에서는 총기와 수류탄이 함께 압수되었습니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훔치려 접근했다가
남매가 강하게 저항하자 총기를 발사하고 폭행해 살해한 후 시신을 카우치찬 기슬 인근에 안매장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을 사칭하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고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분해해 땅에 묻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범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남매의 시신을 찾아냈는데 여성은 폭행 흔적이, 남동생은 복부와 머리에 총상 2발을 입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의 여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이 러시아인 시신 발견 장소에서 불과 2km 떨어진 코코넛 숲을 지목하면서 실종되었던 부모와 자녀 등 태국인 일가족 3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공범인 플룩과 볼 등 2명을 추가로 체포하여 이번 사건과 연관된 용의자 4명 모두를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을 사칭해 태국인 일가족의 집에 침입한 뒤 감금하고 인근 숲으로 끌고 가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부는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인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1일 직접 촌부리 후아이아이 사건 현장을 방문해 러시아인 및 태국인 일가족 매장지를 시찰하고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이번 사건이 태국의 국가 이미지와 관광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고 지적하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출소 직후 재범을 저지른 흉악범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파타야 지방법원은 용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근 야산 일대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수색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과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치안 태세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물건 배달 업무를 하다 커피 포장지에 숨겨진 필로폰과 함께 체포되어 구속됐던 28세 태국인 여성 쭈타팁 씨가 일본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극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일본 검찰은 쭈타팁 씨에게 마약 밀수 의도나 국제 조직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식을 접한 부모는 딸이 마약과 무관하다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앞으로 물건 운반 대행 같은 위험한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들은 공항에서 딸을 마주한 뒤 사찰을 찾아 액땜을 털어내고 도움을 준 모든 관계기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방콕의 한 대형 행사장 경호원과 중국인 팬 간의 물리적 충돌이 주태국 중국 대사관의 진상조사 촉구 성명으로 이어지며 양국 간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박람회 현장에서 한 중국인 팬이 자리를 무단으로 차지하고 스태프의 요청에 불응하며 경호원에게 먼저 발길질을 하는 등 충돌을 빚은 영상이 공개되자 태국 네티즌들은 타국을 방문할 때 기초 질서를 지켜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주최사인 그래미TV는 경호원들의 과잉 대응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업체의 고용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안전관리 지침을 재정비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050년이면 방콕이 물에 잠긴다는 경보를 두고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막연한 공포 대신 체계적인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맛 전 방콕시 부시장은 방콕이 겪고 있는 위기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라는 이중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2050년 전면 침몰이라는 자극적인 단정보다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하나로 묶어 다붙여 연계 국가 연구를 조속히 추진하고 장기적인 방어 및 완화 대책을 마련해 재앙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내부에서의 부적절한 식사 모임과 의료진의 태도 논란으로 문매를 맞은 앙통병원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병원 측은 사망한 아기가 미숙아 태생으로 복합질환에 시달렸으며 유가족이 제기한 시신 훼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중환자실 내에서 음식을 먹고 식사 자리를 가졌던 점은 일부 인정하며 출입 절차 등 과실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도중 의료진이 웃음을 지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해 지은 표정일 뿐 조롱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병원 측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깊이 공감한다며
유가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 팔로워 수 365만, 유튜브 10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태국인 여행 크리에이터가 조지아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태국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외무부에 따르면 가족과 연락이 끊겼던 유튜버 할룬 솔로 바워라타 씨는 조지아 트빌리시의 한 호텔 객실 내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지 경찰이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으며 당국은 조만간 시신이 태국에 도착하는 대로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혀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아삭 외무장관은 튀르키예 앙카라 주재 태국 대사관 영사 요원들을 현지로 긴급 파견해 조지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과 시신 수습 등 장례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북부지방인 난에서 허위 광고로 숙박 피해를 볼 뻔한 여행객이 현지 주민들의 따뜻한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오토바이 여행 중이던 타나유 씨는 온라인 검색으로 예약한 숙소가 광고와 완전히 딴판인 최악의 상태여서 곤경에 처했으나 소판마을 숙박업소 협회 회장의 도움으로 새 숙소를 구하며 일정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차이나롱 난지사는 성수기를 틈단 과장 광고와 폭리를 근절하고 관광객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업계에 숙소 표준 제공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태국의 한 병원에서 종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예약일이 남았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고 돌려보내 공공보건 의료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환자는 종양이 커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1차 진료센터에 수술 의뢰서를 들고 병원을 찾았으나 접수처 직원은 다가올 9월에 예약일이 아직 안 되었다며 발길을 돌리게 했습니다. 심지어 직원은 종양이 더 커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며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타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환자는 SNS를 통해 고통스러워 찾아온 환자가 예약 날짜 종이 한 장 때문에 죽을 만큼 참아야 하느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고, 네티즌들은 환자의 생명과 고통을 우선시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 시스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태국의 한 유명 화장품 매장 직원들이 외국인인 줄 알고 손님 앞에서 원색적인 욕설과 뒷담화를 했다가 손님이 현지인이었던 바람에 덜미를 잡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틱톡커인 피해 여성은 매장을 방문해 직원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제품을 찾았으나 직원은 여성이 외국인이라 태국어를 모를 것이라 단정짓고 동료들과 함께 X나 멍청하네 등의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태국 국적의 현지인이었기에 이들의 모든 욕설을 고스란히 듣게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화장품 브랜드 본사 측은 공식 계정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고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